요즘 우리 후보자께서 시민들 표정 좀 보셨습니까? 네, 민생 경제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경제가 회복 아니 조짐을 그렇게 보이고 자꾸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지금 문제예요. 뭐 무역 얘기하면 최근에 흑자로 바뀌었다. 아니 그 좋은 것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민생 경제가 어려워요. 국민들 희망이 없어요. 후보자에 대해서 총선용 땜질 장관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 산업부의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뭐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 핵심만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부에 관련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신년사를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국정 중심은 스스로 얘기하기는 경제, 국민, 민생 이게 중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총선, 권력 이게 지금 국정 중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전의 지진 취약성 문제를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네.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예, 예. 그 월성 원전 1호기, 4호기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3호기는 그 내진 설계가 안 된 잘못된 앵커볼트가 1,300개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 후보자께서 시민들 표정 좀 보셨습니까? 거리에서, 길거리 뭐 차 안에서? 네, 민생 경제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 연시 그리고 요즘 이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거리에서 시민들을 많이 뵙니다. 네.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대부분이 많은 왜 그렇게 우선 정치가 지금 윤정승 정권에서 하는 정치가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또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 어려운 거 아시죠? 지금 그러니까 민생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경제가 회복 아니 조짐을 그렇게 보이고 자꾸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지금 문제예요. 뭐 무역 얘기하면 최근에 흑자로 바뀌었다. 작년에 100억 불 적자예요. 전체가 불황형 흑자가 제가 또 목소리 안 높일 수가 없는데 아니 그 좋은 것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민생 경제가 어려워요. 국민들 희망이 없어요. 그거를 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해답을 내놓으셔야지 자꾸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은 어려워서 표정이 전부 다 어두워요. 근데 그게 좋다고만 하시면 안 되죠. 전문성 첫 번째가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인사 여기 사유서 청문 요청 사유서 보면은 처음부터 통상을 주로 하셨어, 그죠?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산업에 대해서도 하신 게 거의 없고 자원도 전문가가 아니세요. 통상은 전문가로 제 인정을 합니다. 학교 교수를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연결은 돼 있어요. 연결은 돼 있지만 걱정이 되니까 지금 산업이 너무나 중요한데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원도 지금 얼마나 지금 자원의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게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은 30%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그렇지만 책임감 제가 특히 이게 걱정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까 다른 의원들 얘기했지만 엑스포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상교섭본부장 하시면서 같이 하셨죠 이거 엑스포 추진. 네, 정부 모든 그렇게 애매하게 공직자들이 다 관련됐다 하지 마시고 같이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발벗고 책임이 뛰었습니다. 있는 거예요. 특히 네. IRA가 뭐 대응할 때 이제 IRA 대응은 우리 본부장 네, 그거 다 제가 후보자께서 책임자입니다. 하셨죠. 네. 근데 IRA에 대해서 뭐 미국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것도 우리 후보자께서 하셨죠. 근데 법 개정 되지도 않는 걸 왜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동차 이 점유율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2.5%였는데 바로 그 IRA 시행 직후에 4.4%
작년 전체로 봐서는 8.5%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대응책을 실현 불가능한 걸 대응책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IRA 개정 안 됐어요. 그렇죠? 프랑스 녹색 산업법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을 안 하고 계시고, 중국 수출 무려 작년에 100억 달러가 적자예요. 물량으로 20%가 감소했는데 그것도 우리 후보자님 그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책임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업무 추진력인데, 업무 추진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내셨어요. 제가 볼 때는 1년 7개월 하셨다고 그랬나요? 네. 근데 그 뭐 FTA 등등 해가지고 외자 유치하는 거 등등 보면은 성과가 없어요. 네 번째 현안 대응력, 이것도 보면은 그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공기업들 부채 적자 문제에 어마어마한 그 국민들에 대한 부담 주는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 전력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우리 전문성이 부족하시잖아요. 그죠? 인정하세요? 어쨌든 저는 4개 분야가 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게 좀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IRA 대응은 법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동차 수출이, 대미 수출이 지금 역대 최대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 가장 우려했던 작년에 판매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작년에 외국인 투자가 지금 사상 최대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그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100여 개, 기존의 60개에서 100여 개로 우리가 확대를 하고, 지금 가장 성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중동 시장과 중동 6개국, 사우디, 바레인, 오만, UAE, 쿠웨이트가 묶여 있는 카타르가 묶여 있는 이 GCC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FTA를 우리가 체결을 해서 지금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마무리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제대로 한번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규 장관에 대해서 총선용 스펙 산업부 장관이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심지어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조차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총선용 스펙을 위해서 임명됐다가 3개월도 못 채우고 옷 벗는 산자부 장관이다, 총선이 한 3개월 장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면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후보자에 대해서 총선용 땜질 장관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 산업부의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무엇입니까? 장관이 대통령 국정 철학에 따라서 산자부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뭐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 핵심만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부에 관련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신년사를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국정 중심은 스스로 얘기하기는 경제, 국민, 민생, 이게 중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총선, 권력, 이게 지금 국정 중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경제나 국민이나 민생을 국정 중심에 두고 장관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 박문규 장관 같은 그런 인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세요?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관이 고작 국회의원 되는데 스펙 쌓기 위해서 3개월짜리 장관하고 그때 겉과속이 또 같으면 괜찮아요. 표리부동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국민 민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권력, 총선 이런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민생을 챙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통성교섭본부장에서요, 이제 장관으로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 통성교섭본부장 후보자를 장관으로 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설득이 되려면 자질과 능력이 검증이 돼야 되고 성과를 많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통성교섭 본부장으로서 내가 이리 큰 성과를 내서 장관이 될 만하다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제 경제 환경이 지금 어렵고 또 모든 국가들이 보호주의 정책을 쓰면서 산업 정책을 굉장히 남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산업을 잘 이끌으라는 제가 성과를 묻지 않았습니까? 네. 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과. 내가 이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산자부 장관이 되더라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약 100억 달러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7.4% 급감했어요. 3년 만에 감소세입니다. IMF 통계에 따르면은 9월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전 세계 208개 국가 중에서 하위 지금 20등입니다. 사실상 최하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통상교섭본부장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 없습니까? 책임감 느끼지 않습니까? 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전 제 지역구가 여수입니다마는 2012년 그 이전에 여수에서 유치전 할 때보다 훨씬 성적이 떨어졌어요. 부산이라고 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IRA 대응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IRA 발효된 이후에 지난 8월 이후에 현대 기아자동차 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보면요. 시행 이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급감했습니다. 4%대로 떨어져 있어요. 점유율 순위가 2위에서 5위로 급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IRA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연결을 해서 장관을 맡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이 자격이 있고 국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내세울 만한 것을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네. 작년에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310억 불 정도 규모로 유치가 돼서 해외에서 지금 자본과 기술과 인력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IRA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걱정하셨던 전기차 수출은 작년에 2배로 저희가 늘었고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작년에 1,000조 가량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계에서 작년 IRA 우려가 많았지만 기회 요인으로 저희가 바꾸어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와 에너지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산업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원전의 지진 취약성 문제를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특히나 월성원전이 문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월성원전 주변의 활성단층이 대규모 활성단층이나 아니면 개수 저기 보면 빨간 점들이 많죠. 저게 활성단층이 26개가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월성원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판 내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발생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일본에서의 지진이 사실상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땅이 1.3m가 움직였답니다. 엄청난 힘인 거거든요.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따라서 앵커볼트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안전등급 설비 포함해서 다 고정시키는 건데 월성원전 1호기, 4호기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3호기는 내진 설계가 안 된 잘못된 앵커볼트가 1,300개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지지물은 그 설비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안전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앵커볼트거든요. 근데 얘가 비내진,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안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술 기준, 그러니까 안전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기술 기준에 위반이 되는 거고, 이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만 운영 허가가 나가는 건데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어쨌든 앵커볼트가 되어 있는 거면 그러면 허가 기준이 미달할 때는 운영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장관님께서 모르셨으면 모를까, 운영 허가 취소에 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 사업자가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HVDC 관련해서 해외에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결국은 이제 기술상의 문제라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HVDC 다시 말하면 직류형 전력망은 전류형이 있고 전압형이 있어요. 제주도하고 육지가 HVDC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가 수시로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려면 교류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기가 자유롭게 물 흐르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직류 중에 특히 전류형 HVDC는 그게 안 됩니다. 물론 전력거래소는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상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망이 연결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력망 전체가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이 HVDC 때문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지휘사랑 계약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게 이 바로 전류형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전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교류형 전력망과 교류형 전류망이 연결되는 HVDC라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교류형 전력망 안에 HVDC를 넣으려고 그러고 있고, 이것도 특히나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는데 1시간 또는 최대 한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이건 전력망 전체를 다운시켜버리는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검토를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기사업법에 국회 보고 취지를 살려서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출해 주셔야지. 제가 오늘 자료를 열람하면서 질문할 사항만 한 5-6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제출받지 못하고 그때그때 열람하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제가 바깥으로 뭐 외부 공개나 뭐 공격용으로 쓸까 봐 걱정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해가면서 할 테니까 어쨌든 공개를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뭐 박수영 의원님 지금 자리를 뜨셨지만 그 에너지 신사업 얘기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이 한국전력공사 판매 사업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재생에너지 전기 때문에 뭐 개인이건 농부건 아니면 그 대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중소기업 누구나 다 새로운 신사업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전력시장이 소매시장이 닫혀버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 수소산업이나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실 법적으로 제가 이제 제시를 했던 출력 제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근거 규정 이런 거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법안을 산업부가 반대를 하시면서 입찰제로 가게 되고, 도매 전력 시장에 대해서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소매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이거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전기요금권에 대해서는 거리별, 전압별, 예비율별 다양한 전기요금 공장이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현장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사실 산업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개혁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협력해서 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그게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좀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입찰제에 대해서 결국은 출력 제어를 위한 3% 출력 제어를 동의해야 하면서 이제 입찰을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재생에너지 업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소규모.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념해서 저희가 전력시장 개혁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전 안전성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절대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분을 철저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 그 HVDC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는 있어서 저희가 뭐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내 지금 설비 안정화를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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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